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 렌즈 시력 교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소장님은 음, 어떠세요? 시력이 좀 좋은 편이세요? 저도 지금은 안경을 벗었는데요. 소프트 렌즈를 거의 20년쯤 아, 사용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저 역시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몰라서 한 20년 쓰고 났더니 눈 주변에 있는 그 혈관이 확장되는 증상을 진단받았고요. 그래서 렌즈를 이제 딱 끊고 안경을 썼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미 내 이미지와 너무 달라가지고 결국은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예. 이 콘택트 렌즈가 지금은 그 안경 대신이라기보다도 칼라 렌즈가 나오면서 모두가 사용하는 렌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고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콘택트 렌즈가 종류가 참 많아요. 네. 콘택트 렌즈는 어쨌든 시력 교정을 위해서 각막에 착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전적으로는 나쁜 시력을 교정해주는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미용 효과를 주기 위해서 착용을 합니다. 네. 콘택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소프트 렌즈예요. 소프트 렌즈요. 이 네,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안구에 착용했을 때도 이물감이 적고요. 처음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이 렌즈의 크기가 눈동자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산소 공급에 어려움을 주어서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아, 건조증 등이 걸릴 확률이 높고요. 네. 저처럼 그 주변에 혈관이 확장되는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난시가 있을 때는 좀 착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미용 효과를 위해서 착용하는 컬러 컬러 렌즈는 이 렌즈요. 소프트 렌즈와 비슷한 질감인데 조금 더 두꺼워요. 안에 네. 어떤 모양 같은 걸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소프트 렌즈라고 보면 되고, 산소 공급이 그러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부작용 발생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 렌즈 말고 하드 렌즈라고 해서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있는데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안구에 착용했을 때 아프다 그래요. 아, 그래서 초기에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렌즈의 크기가 눈동자보다 작아서 산소 투과도가 소프트 렌즈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훨씬 덜 하겠죠. 그리고 난시가 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는데요. 네. 자고 끼면 시력이 좋아지는 렌즈라고, 그래서 드림 렌즈라는 게 아, 있어요. 드림 시력 교정 렌즈요. 렌즈인데, 잠들기 전에 착용하고 자는 건데, 이게 렌즈가 착용하고 자는 동안 이렇게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줘서 평평해지면서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시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렌즈예요. 네. 근데 심하지 않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시를 치료하는 렌즈는 아닙니다. 이렇게 질감이나 사용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교체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 원데이라고 보통 많이 쓰여 있는데요. 하루 쓰고 많은 렌즈가 있고, 2주 착용, 1개월 착용, 3개월 착용, 이렇게 사용 기간이 정해져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렌즈들은 사용 기간을 좀 제대로 지켜서 쓰시는 것이 좋고요. 교체 주기를 넘기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렌즈는 사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 네. 이게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무언가를 만지거나 약을 만지거나 화장품을 만지거나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네.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군요. 네. 이 콘택트 렌즈로 세균이 옮겨가지 않도록 씻는 거고요. 근데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일단 손을 잘 깨끗이 비누로 씻고 손을 건조시킨 뒤에 렌즈를 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리고 소프트 렌즈는 굉장히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톱에 의해서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손톱을 네. 좀 짧게 다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렌즈를 이렇게 끼우다가 잘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마시고 항상 지정된 자리에서 상체를 좀 테이블에 밀착해서 앉아서 딱 끼우시라고 합니다. 렌즈를 꺼낸 후에는 살짝 그 세척액이나 보조개로 닦고 이렇게 딱 하고요. 그다음에 눈화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화장을 하고 나서 렌즈를 착용하면 이게 렌즈에 화장이 묻어서 오염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렌즈는 눈화장 전에 아,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눈 화장 그다음에 전에 렌즈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네, 먼저. 그다음에 먼지나 연기가 많이 나는 환경이나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이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착용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게 렌즈가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른쪽 렌즈를 먼저 빼서 넣고 음, 그 다음에 왼쪽을 빼서 넣는 것을 좀 습관화하시라고 하고요. 이게 렌즈를 뺄 때 너무 건조한 느낌, 마른 느낌이 될 때 억지로 빼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억지로 뺄 때 각막이 붙어서 각막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 눈물 같은 것을 넣어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렌즈를 사용하시는 중간에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눈이 충혈되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거나 눈이 막 아프거나 할 때는 빨리 렌즈를 제거하시고 안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렌즈 세척액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 렌즈 세척액은 어떤 성분인 거예요? 네. 렌즈를 관리하는 게 최근에는 두 가지를 씁니다. 다목적 렌즈 관리액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헹궈주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의약 외품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예. 좀 유사하지만 인공 눈물, 우리가 건조한 눈에 넣는 인공 눈물은 의약품이에요. 전문 의약품 또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멸균 생리식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가 두 종류인데요. 멸균은 일반 의약품, 그냥 생리식염수는 의약 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렌즈를 세척을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눈에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몸에서 분비돼 안구에 이게 붙여 있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척하는데 보통 비누나 뭐 알코올, 세제 이런 것을 쓰지 않고요. 렌즈에 딱 맞춤으로 나오는 렌즈 관리 용액이 있는데 이게 발전 과정이 있어요. 렌즈가 다양해지고 좀 진화 발전하면서 이 세척액도 전에는 식염수만 사용하면 된다. 식염수로 잘만 씻으면 된다. 그랬다가 세척액하고 보존액하고 따로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도 써야 된다. 네. 또 살균을 위해서 삶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목적 한 액으로 다 관리가 되는 그런 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목적 렌즈 관리 용액은 크게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해한 세균 및 미생물을 살균하는 성분, 그러니까 살균하는 성분, 살균제죠. 살균제요. 네, 거기 혹시나 균이 있으면 살균하는 성분인데 살균제는 언제나 항상 자극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농도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고농도가 되면은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직접 눈에 넣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다목적 렌즈 관리용품은 절대 눈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단백질 제거 성분인데요. 렌즈 착용을 했을 때 이렇게 축적되는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단백질만 묻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이물질들도 묻어 있는데 단백질 제거 성분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좀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 성분이 있습니다. 보습. 근데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는 또 세척액과 보존액이 구분되어 있어요. 두 개가 재질이 다르잖아요. 네. 하나는 딱딱하고 하나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하드 렌즈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소프트 렌즈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액도 나와 있습니다. 네. 식염수에도 멸균 생리식염수 또 생리식염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되셨어요. 뭐냐 하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것이 아, 굉장히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예. 유용하다. 몇몇 텔레비전 프로에서도 막 나와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생리식염수가 두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멸균자가 붙은 것은 멸균이 없는 상태로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관료용이라고 하는데 뭐 상처에도 쓸 수 있고 점막 세정에도 쓸 수 있고 양치에도 쓸 수 있고 의료 용구를 세척하는 데도 적합한 제품인데 멸균된 상태이나 보존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비강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대신 보존제가 없으면 빨리 오염될 수 상할 수 있죠. 있겠네요. 균이 들어오고. 그렇죠.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면 일주일 안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폐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렌즈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생리식염수라고 하는데 보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렌즈를 세척하는 데는 쓰지만 코 세척에는 쓰지 마세요. 그래도 이건 역시 보존제가 있긴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통이 다 비슷하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생긴 것들이 비슷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멸균이라는 단어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멸균이요? 네, 판매처가 달라요. 일반 의약품인 멸균 생리식염수는 의약품이니까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네. 편의점에 가면 렌즈용품들하고 같이 있는 것들은 생리식염수입니다. 예. 좀 구분이 되실까요? 그렇네요. 그런데 급해서 혹시 그냥 물로 네. 씻으면 안 되나요? 네. 이게 급하면 정말 물로 씻고 네. 싶고 식염수로 묶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쓰다 보면 갑자기 빠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 렌즈는 수돗물에 닿으면 렌즈가 물을 흡수하거든요. 아. 농도차가 있어서 이 변형이 금세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렌즈에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면 수돗물에 있을 수 있는 가시 아메바에 의해서 발병되는 눈병입니다. 가시 가시 아메바. 아메바가 네, 눈병을 일으키면 굉장히 치료도 어렵고 그다음에 위험해질 수 있기 어.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안질환이 있어요. 흔히 보지는 않지만 이게 물로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하드 렌즈는 수분이 없는 이렇게 좀 딱딱한 경질 재질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좀 하드 렌즈가 편한 부분인데요. 물로 헹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요. 네. 소프트 렌즈보다는 괜찮은데 그래도 전용 음. 세척액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렌즈 세척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렌즈를 뺄 때는 항상 오른쪽 먼저 왼쪽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목적 관리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되게 약지나 새끼손가락, 힘이 약한 손가락으로 살짝 부드럽게. 문질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닦는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제품들 중에는 이렇게 문지르지 않아도 되는 제품도 어.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냥 담궈만 둬도 충분히 세척이 된다라고 표방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보존액은 매일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 렌즈 케이스에 담았다가 빼고나 사용한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시고 새로운 보존액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독을 위해서 담궈두는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렌즈 그 관리용품 회사에서는 이렇게 헹구는 거, 이렇게 담궜던 것을 쓰기 전에 헹굴 때도 자기네 관리용액을 쓰라고 하는데, 아까 관리용액에는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에 착용하기 전에는 식염수로 헹구는 것을 권장하고요. 네. 어, 그 안 쓰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뭐 눈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렌즈를 안 쓰게 될 때는 다목적 강리용액에 담궈서 보관하는데 이게 한 달을 넘기면 안 돼요. 예. 한 달을.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 하루 사용하는 거, 일주일 사용하는 거, 2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 이유가 매번 쓰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항상 뚜껑 좀 잘 닫아 두시라는 아.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뚜껑을 잘 이런 닫아야 용액들을 되는군요. 네, 뚜껑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반드시 닫아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나요? 이렇게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제품이
변질이 우려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냉장고 보관은 가능해요. 실온이니까. 이렇게 자꾸 여름날 더울 때는 냉장고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변질되는 것이 멈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 기한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다목적 관리 용액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보통 개봉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사용 기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1 년, 2 년씩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개봉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액체로 된 약물들은 개봉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변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안 쓰시는 게 좋은데요. 네. 렌즈 관리 용액은 3 개월 정도를 3개월 보통 정도요. 이야기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3 개월이 지나면 새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럼 남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내가 쓰는 것을 보셔 가지고 좀 작은 용량, 큰 용량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휴대용으로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용량의 것도 나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역시 관리용액을 갖다가 다른 통에다 옮기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용기로 옮긴다는 것이 액체로 된 약물들은 다 오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용 작은 것도 하나 가지고 있으셔서 어디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나가실 때는 그걸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인데요. 조심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원래 휴가철에 렌즈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물놀이 가거나 그랬을 때 안 쓰던 분도 렌즈를 꺼내 쓰시게 되는데요. 근데 원칙은 물놀이 때 콘택트 렌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눈병 감염이 쉬워져요. 우리가 물이 다 깨끗해 보이지만 수영장 물이든 계곡물이든 항상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안 쓰시는 게 좋은데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는 짧은 기간, 그러니까 긴 시간, 장시간 착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프트 렌즈도 보통 8 시간 이내로만 착용하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시간, 짧은 시간 착용하시는 게 좋고 네. 가능하면 눈을 건드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음. 눈을 비비거나 눈 주변을 자꾸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네. 물놀이를 안 가셔도 여름철에는 냉방기구가 있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이런 냉방기구로 인해서 안구 건조가 생깁니다. 안구 사무실 건조 생각보다 많이 뻑뻑해지죠? 건조해져요. 네. 뻑뻑해지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행 가실 때 비행기 오래 타는 경우 이때는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기내 안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고 비행기에 장시간 타고 있으면 눈이 너무 피곤해지고 건조해집니다. 근데 아무 준비를 안 해 가시면 그 순간에 렌즈를 뺄 수도 없고 끼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 장시간 비행일 때는 렌즈를 빼고 가거나 아니면 안에서 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세정 그러니까 다목적 용액을 가져가신다거나 케이스를 잘 준비해서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마시시고 네. 그다음에 주변의 습도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렌즈 착용자들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